과연 그 회사들을 지금 팔고 반도체로 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시장의 색깔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굉장히 달라요. 상반기 때는 대다수의 삼성리스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긴 하지만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시증권 강원 프리미어 센터 이하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자, 지난 7월 1일부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7월 첫날 때부터 그때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이 20% 이상 이제 넘게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와 이제 그 코스닥의 수급의 그런 순환매나 아니면 수급의 쏠림들이 좀 풀어져가는 쪽 과정이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닥 30주년 행사도 있었고 그동안 이제 메타와 관련된 CSP, 이제 클라우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대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컸더라면 뭐 이번 주 시장은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자수급 쪽의 요인이 좀 꼬이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제 ADR 상장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전 같았으면은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은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이번 메타 관련 이슈도 그랬고,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들이 7월 말쯤에 좀 있다 보니까 일단 확인해보고 가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수급이 조금 쉬어가자는 타임. 뭐 최근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코스닥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상반기 때 올라왔던 부분에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일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말 그대로 잠정 실적입니다. 세부적인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은 7월 30일쯤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콘콜도 이제 그때 이제 말을 하겠죠. 워낙 이제 이번에 실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컨센 부분이나 아니면은 충당금과 관련된 좀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라서 그걸 감안하고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오늘부터 이제 기간 수요 예측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일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일날 이제 가격 결정과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청약했던 가격 그 납입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10일날 이제 상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연 이제 금요일 날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다르고 마이크론과의 괴리가 어떻게 줄어드냐, 그 차이가 시장에서 좀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였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도 뭐 오늘부터 이제 달러 이제 원화 관련 24시간 거래도 향후에 실제로 좀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방향성 뭐 이 정도의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게 거의 한 달쯤 됐나요? 이게 그 레버리지 ETF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좀 보여왔죠. 사실 뭐 하루에도 막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20, 30%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던 좀 시장이나 보여주게 되면은 저는 사실 펀더멘탈은 다 좋습니다. 최근에 모건스탠리였나요?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어느 정도 측면도 좀 기대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뭐 반도체 수출 데이터만 사실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셀티리온을 기반으로 한 알테전도 이번 분기부터 실제 판매 마일스톤이 이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지난 금통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계속 이제 추정치를 좀 상향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원칙을 좀 지켜야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반복되는 변동성 속에서 레버리지는 일으키지 마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겠고, 아마 뉴스를 많이 접했다시피 이번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익률이 엄청나게 안 좋죠. 오히려 본조들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분할 매수, 뭐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주를 정리하고 반도체로 갈아타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냐면 오늘 제약바이오 급락이 다시 한번 또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소액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코스닥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 이제 일정이 좀 끝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론에 대한 좀으로 좀 반응이 좀 시장이 좀 해왔던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실 소부장은 제8일부터 이제 공급 계약이 좀 나올 시점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 LRF도 지금은 자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증설을 해서 그 이후에 수익성을 확대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뭐 내일 또 ABL 바이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니아켄 바이오나 D&D 파마텍이나 여러 지금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7월 8월에 일정이 있을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회사들을 지금 팔고 반도체로 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시장의 색깔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굉장히 달라요. 상반기 때는 대다수의 삼성리스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긴 하지만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리스가 실적이 나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90주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이 꼬이면 좀 풀어줘야 되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반도체로 갈아타는 전략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충분히 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말쯤에 갈아타자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버틸 종목과 정리할 종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끝까지 버텨야 종목들은 반도체죠. 말씀대로 차익신이 나오더라도 이미 본주와 관련해서는 저는 더 3번도 충분히 좀 열려있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버텨라 하는 거는 이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2차 랠리에 더 세게 보는 겁니다. 7월 말쯤에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실제 발표를 할 거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관련된 더 강한 어조가 더 충분히 좀 나올 거고 29일이 하이닉스고 30일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모여있는 이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향후의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들 이거를 좀 시장에서 주목할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있을 공백기들 뭐 TSMC의 뭐 6월 매출도 나올 거고 뭐 ASML이나 아니면 특히 장비사들 관련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 공백 기간에서 어느 정도 수급에서는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그것만 좀 버텨주면은 아니면 비중을 또 확대하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가감하게 정리를 한다. 당연히 지금 펀더멘탈이 없는 섹터들은 저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방어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는 조금 뷰가 오히려 상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승강제나 이제 코스닥 도입이 됐을 때 그게 선정되지 않을 기업들은 가감하게 좀 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트렌드 있는 섹터도 아니고 실적도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이런 걸 계속 버티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조금 저는 무의미하게 좀 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것도 없는 종목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전략과 업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반도체는 사실 뭐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40%, 45에서 40, 아니면 50%까지.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뭐 추후에 60만 원 이상도 보고 아니면은 500만 원 이상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의 충당금 이슈는 사실 시장을 발목을 잡는 이슈는 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여러 기판이나 아니면은 장비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소부장까지 합쳐서 45에서 50까지 좀 봐도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섹터죠. 뭐 결국에는 여기서 자동차를 사야 되냐, 2차 전지를 사야 되냐, 뭐 제약바이오냐, 방산이냐. 방산과 조선은 여기서 조금 좀 비중을 좀 늘려봐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내일 새벽 뭐 5시 전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은 조선주들은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대부분이 15%이면 다 넘을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제가 이거 7월 24일이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 시작으로 하나둘씩 하나오션이나 나올 텐데 실적은 무난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 강경태 NLE 연구원이 실제로 잠수정을 이번에 낙찰이 되었을 때
향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했는데 2040년까지 매년 1조 이상의 매출이 자동으로 찍힌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밸류를 적용했을 때 지금 주가보다 40%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조선주 굉장히 좀 많이 쉬어왔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오션,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 비중을 20% 늘려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나머지 방산 같은 경우도 내일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서 직접 불렀다. 라고 한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폴란드에 의존되어 왔던 K2나 K9 자주포에 이어서 최근에 독일 라인메탈이 LRG 디펜스 에어스페이스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그렇다는 거는 유럽 시장이 최근에 그 국방비 증액을 계속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방산 쪽도 좀 비중을 늘려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봤을 때는 20%에서 30%는 종선 방산 쪽. 원전도 나쁘진 않지만 원전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지연되어 왔었던 원전 이슈들은 제가 볼 때는 8월, 9월쯤에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봤을 때 그 비중, 그리고 나머지 30%는 10%는 현금, 20%는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 DND파마텍, ABL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DND파마텍 이 정도만 좀 수준을 좀 넣으면 올리스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